네, 정치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 법인 보험대리점 GA라고 불리죠.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보험주는 뭐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데 이 법인 보험대리점 쉽게 말하면 뭐 보험 백화점 이렇게 네. 표현하면 되겠죠. 이 국제회계 기준 새로운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오히려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성장이 주목되는 배경이 뭡니까? 네, 일단 이걸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 GA라고 하는 이 업체들에 대해서 한번 예.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도 괜찮으실까요? 예, 좋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 GA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보험사들의 판매 채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험사들이 오프라인에서 설계사들을 중심으로 영업을 할 때에는 주로 FP라고 하는 이 그 전속 설계사들 예. 그리고 GA라고 하는 비전속 설계사들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이제 전속 설계사라고 하면은 이 특정 보험사에 소속이 되어서 이 보험사의 상품만을 취급할 수 있는 설계사들이고요. 비전속 설계사라고 하면은 이들은 어느 보험사에 소속이 되지 않고 자기네들이 그 자체적인 그 대리점을 차려서 여러 보험사의 상품들을 한꺼번에 다 취급하는 그런 이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FP라고 하는 이 전속 설계사들은 주로 뭐 직영 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되시겠고, 그리고 이 그 GA들은 뭐 그 하이마트 같은 예, 그런 그렇죠. 이제 딱 종합 하이마트네, 마트 진짜.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GA들의 강점은 FP들보다 훨씬 더 그 좀 다양한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고객들은 이 상품들을 비교 분석해서 원하는 상품을 골라서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좀 이제 독립된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이 GA들이 왜 그러면은 최근에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보험사들이 신계약 판매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어요. 보험사들의 그 회계 기준이 올해부터 바뀌었죠. 예. IFRS 17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보험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들 중에 하나로 CSM이라고 하는 보험 계약 마진을 앞으로는 꼽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건설사로 치면은 수주 잔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 있어야 이제 추후에 이걸 처리를 하면서 이익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개념인데. 이익도 이제 기간에 나눠서 잡게 되는 거죠. 맞아요. 예. CSM도 결국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계약 기간에 걸쳐서 균등 상각해서 이익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CSM을 많이 늘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에 이 수주 잔고를 늘리려면은 새로운 계약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미래 예상되는 이익들이 결국에 이 수주 잔고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보험사들이 이 신계약들을 많이 팔기 위해서 전속 설계사 채널과 비전속 설계사 채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 GA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대략적으로 시장 규모는 저는 2025년도까지 한 9조 원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GA 시장은요, 그 신계약 시장의 12배를 최소 곱해서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GA들의 그 수수료 체계를 살펴보신다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가입자가 납입하는 신규 월납 보험료의 12배까지 이 설계사들이 그 초년도의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를 합니다. 그리고 2차년도부터는 그 이외에 추가분, 뭐 5배 혹은 뭐 10배까지도 이제 수취를 할 수가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최소 이제 한 12배 정도 이제 놓고 보셔도 충분히 무방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월납 같아요. 보험료 12배면 연간 보험료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GA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영업 중인 GA는 대략적으로 이제 한 3만 5천 개 수준에서 엄청나게 많네요. 네, 최근에 이제 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그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들이 많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지금 영업 중인 그 GA 설계사들은 대략적으로 한 25만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3만 5천 개, 2천 개 정도면은 보통 이제 개당 한 8명 정도의 설계사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게 그 설계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GA들은
그 보험사들에게 바게이닝 파워가 강력해집니다. 예. 우리가 더 많은 설계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네. 조금 더 높은 수수료를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뭐 보통 이제 보험사들의 설계사 채널은 뭐 전속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대형사냐 중소형사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대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10,000명에서 20,000명 수준의 설계사 채널을 보유하고 있어요. 예. 자체적으로. 그런데 이 GA가 만약에 뭐 13,000명 혹은 20,000명 정도 되는 설계사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보험사들은 이 채널을 무시할 수 없어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면은 그렇겠죠. 그들의 요구에 맞춰서 높은 수수료율을 할당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GA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이 1200% 룰이란 게 있는데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1200% 룰이 아까 그 연간 보험료만큼의 수수료로 취득을 한다라고 12배, 월납 보험료 12배. 네, 그거를 이제 저희는 1200%라고 해요. 이제 월납 보험료의 1200%까지 수취를 하는 것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1200% 룰이라고 하면은 이 보험사가 GA에게 초년도에 계약 초년도에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의 총액을 1200%로 제한을 한다라는 룰이에요. 예. 이거는 2021년도부터 도입이 되었고요. 이게 사실상 초년도만 지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년도 혹은 이제 3차년도까지도 보험사가 원한다면은 GA에게 추가적인 수수료를 지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이 그 1200% 룰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사실상 거의 뭐 매출이 GA들이 되게 많이 줄었죠. 예. 그런데 22년부터는 21년도로부터 이연되는 매출이 있기 때문에 성장이 이루어졌고 23년 같은 경우에도 22년도로부터 이연된 매출이 지금 발생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가는 1200% 룰에 해당되는 신계약 규모는 2021년, 2022년, 2023년 꾸준히 지금 성장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험사들이 판매 경쟁이 벌어질수록 이 GA들은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자, GA 중에 탑픽을 꼽아주신다면요? 네, 지금 GA들은 지금 국내에 상장된 업체는 인카금융서비스 그리고 A+에셋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탑픽으로는 A+에셋, 그 인카금융서비스를 예. 말씀드리고 있고요. 차선호주로 A+에셋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회사의 차이점은 굉장히 뚜렷해요. 인카금융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을 했고 A+에셋은 현금주의 회계를 지금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카금융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계약이 늘어나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익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공산이 크고요. A+에셋 같은 경우에는 현금주의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계약이 늘어날 때에는 조금 이익이 감소하는 예.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오히려 신계약이 감소할 때에 조금 더 안정적인 이익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인카금융 서비스 투자 포인트는 뭔가요? 일단 뭐 여러 가지의 투자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 뭐 가장 그 직관적으로 와닿는 밸류에이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카금융 서비스는 내년 기준으로 ROE가 거의 한 뭐 47%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PER은 2.5배 수준이에요. 예. 너무 싸요. 정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이보다 더 매력적인 지금 금융주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그런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잠깐 살펴보자면은 이 회사는 지금 지속적으로 신계약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시에 설계사들의 유입이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사업가형 GA라는 형태로 이 GA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설계사들이 개개인별로 각계 전투하는 게 아니라 팀별로 움직이는 그런 이제 구조의 GA 채널을 지금 설계사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설계사들을 유입할 때 한 번에 한 명씩 뽑는 게 아니라 팀 자체를 스카우트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설계사 수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수 있어요. 이게 설계사 수가 GA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왜냐하면 한 사람당 팔 수 있는 신계약 규모는 어느 정도 거의 한정이 되어 있기는 그렇겠죠. 하잖아요. 시장 예. 자체가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설계사 수를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A+에셋은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유리한 지금 영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인카금융 서비스는 목표 주가 투자 전략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네, 현재 목표 주가는 23,000원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목표 주가의 근거는 내년까지만 영업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추가적인 신계약 영업을 안 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예. 그 이후 한 2년도 정도는
또 2차년도까지는 실질적으로 이제 캐시플로우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 부분까지 감안한 청산 가치를 기준으로 현재 목표주가 23,000원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신계약이 늘어나는 구간에서는 사실 인카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접근을 굳이 하실 이유는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 6개월 동안 80%나 올랐네요. 뭐 소리 없이 강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사실 뭐 그동안 이제 상반기 동안에 굉장히 신계약 경쟁이 치열했어요. 보험사들이. 그 부분이 최근에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예, 또 새로운 어떤 보험 백화점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다음에 A 플러스 S의 투자 포인트는 어떤 건가요? 네, A 플러스 에셋 같은 경우에도 이 신계약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인카금융 서비스랑 동일하게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A 플러스 에셋 같은 경우에는 인카금융 서비스와는 조금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굉장히 안정적인 자본력이에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좀 이제 빛을 발하냐면은 아까 제가 1200% 룰을 예. 설명을 드렸지만 이 1200% 룰은 보험사가 GA한테 수수료를 지급할 때는 적용이 되지만 GA가 설계사한테 지급할 때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GA들은 수익하고 비용하고 미스매치가 발생을 해요. GA가 설계사들에게는 뭐 1800% 이렇게 먼저 선지급을 할 수가 있는 구조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A 플러스 에셋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조에서도 그 현금 흐름 자체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자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타 GA들이 이런 구조에서 조금 이제 현금이 마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A 플러스 에셋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추가적인 조달에 대한 니즈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A 플러스 S는 다른 GA하고 달리 보험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상조, 그다음에 헬스케어, 부동산 이런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뭐 추가 성장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보험 시장 자체가 좀 그 성장이 제한적인 거는 사실이잖아요. 신계약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대부분이 아예 보험이 없었던 사람이 신규로 가입을 한다라기보다는 사실상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보험 상품을 리모델링을 하고 뭐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만기가 도래하면서 신규 계약을 이제 또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경상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우리나라 보험 시장의 성장성이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는 A 플러스 에셋의 이 전략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아주 보험 백화점, 뭐 보험의 하이마트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GA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이미연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